안녕하세요. 혼자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혼자 다녀올 만한 여행지를 찾던 중에 같이 일하시던 분께 추천을 받기도 했고, 여러모로 강릉에 가야 할 이유들이 생겨서 다녀오게 되었어요. 마침 제가 여행 가는 이틀에 걸쳐서 강릉 커피 축제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KTX를 이용했는데 평택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에 이음 KTX 열차를 타고 강릉역까지 갔습니다. 강릉역까지는 KTX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사실 KTX를 처음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좋지도 않고 시간이 꽤나 걸려서 조금 난처했었습니다. 강릉역에 내리자마자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바로 안목해수욕장에 있는 머구리 횟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물회가 괜찮다는 리뷰가 많아서 방문했어요. 일반 물회와 스페셜 물회는 멍게와 전복이 들어있는 차이라고 하셔서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추가 요금을 내고 스페셜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 해산물이 꽤나 많이 들어있는 물회였어요. 밥을 먹고 바다를 조금 찍으려고 해수욕장 쪽으로 걸어서 나왔더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영상으로 담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보사노바라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즉흥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쪽 안목 카페 거리에서 갈만한 카페 후보에 넣어놓았던 곳이었어요. 케냐 곤도 아이스와 에그타르트를 주문하고 3층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산미와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있는 적당한 커피였어요. 에그타르트는 잊고 있다가 나가기 전에 반만 먹고 나왔는데 표면이 너무 차가워서 조금 아쉬웠네요. 카페에서 나오니까 해도 어느 정도 지고 바람이 조금 잦아들어서 바다 영상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면 바다멍을 조금 오래 하는 편인데 이번엔 날씨가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네요. 이날 제가 느낀 날씨와 바다의 느낌을 짧게나마 담아봤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바다 구경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와인바를 찾아갔습니다. 안목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 2572. 낮에는 카페로 운영하고 저녁부터는 와인바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포트와인을 마시면서 블로그를 쓰고 싶어서 일부러 저녁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콥케 리제르바 토니와 테일러 셀렉트 리제르바를 주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와인보다 브랜디가 조금 섞인 포트와인을 좋아해서 두 가지 다 잘 맞았어요. 특히 테일러 셀렉트 리제르바는 기본 안주로 나온 초콜릿과도 상당히 잘 어울려서 술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서 마셔도 향과 맛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좋았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카페나 와인바보다 동네에 있는 작은 비스트로나 레스토랑 마감 시간대의 분위기였던 것 같네요. 사실 혼자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적함이 좋긴 했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와인 두 잔이 생각보다 양이 꽤 돼서 다 마시진 못하고 3분의 1 정도씩을 남겼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니까 저녁 8시 반 정도 되었어요. 강릉 중앙시장이 숙소 근처에 있길래 간단하게 가서 먹을 간식을 포장한 다음에 거리를 조금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간대쯤 되니까 길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음은 이번에 묵을 숙소인 그리다 강릉입니다. 지인분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한 걸 제가 양도받은 숙소라서 자세한 숙박 요금은 모르겠지만 리뷰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가성비가 좋은 숙소더라고요. 객실 내에는 커피 머신과 TV 대신에 있는 빔 프로젝터, 존재 이유를 모를 요가 매트도 있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다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은 호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빔 먼저 TV가 없는 부분. 평소에 TV를 전혀 안 보는 편이긴 한데 혼자 여행 가면 적적한 게 싫어서 틀어놓는 편입니다. 빔 프로젝터에는 TV 기능이 전혀 없기도 하고 화질이 좋은 편이 아니라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물이 한 병도 없어서 포트에 수돗물을 끓여 마셔야 했던 점도 조금 아쉬웠네요. 사실 이 부분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는 없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용했던 에어비앤비에서는 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보통 정수기가 있었던 기억이에요. 저같이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처음부터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웰컴푸드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초콜릿도 있었고 마실 수 있는 차도 4가지 선택지나 있어서 세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건 인심이 좋은 숙소를 좋아하는 편인데 수건도 많았고 발매트도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기도 했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이 안 되어 있어서 꽤나 많은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좀 느리긴 하네요. 그렇게 빔 프로젝터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가볍게 맥주나 한 캔 마시려고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에 방명록을 발견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방을 쓰셨던 분들이 남겨놓고 간 여행 일지와 그림을 조금 구경하다가 저도 뭔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긴 분량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건 아니고요.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길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여행 첫날 밤에는 술 한 잔이 없으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마시는 맥주인 기네스와 인근에서 꽤 유명한 닭강정을 포장해 왔는데요. 설명과 다르게 이게 양이 꽤 많아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먹었습니다. 가격은 작은 사이즈인 반마리가 12,000원이었어요. 맛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특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 쪽이 닭강정이 유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행 오는 사람들이 보통 저녁 때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오면 성인들은 회나 대게를 먹고 어린 친구들이 먹을 음식이 딱히 없어서 브랜드 치킨보다 가성비가 좋고 포장하기도 좋은 닭강정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커피 축제에 가가지고 텐마루 대표님이 하시는 세미나를 신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3시 반 기차를 타려면 원래 여기가 체크아웃이 2시인데 조금 더 일찍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표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정을 다 정리하고 잔을 찾는데 와인잔이랑 예쁜 접시가 있어서 설거지가 귀찮긴 하지만 옮겨서 먹었습니다. 맥주를 다 마시고 설거지를 하면서 약간 후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TV는 없지만 캡슐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나갈 준비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이용을 해봤어요. 집에서도 항상 머신을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내려 마시거나 브루잉을 해 마셨어서 윌리 캡슐 머신은 사실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커피가 괜찮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캡슐은 빨간색과 검은색 2가지가 있었는데 왠지 빨간색이 제 취향에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빨간색을 골랐습니다.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둘 중에는 빨간색이 조금 더 산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캡슐 머신의 작동 원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직접 써보려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든 처음 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리고 전날 편의점에서 맥주 사면서 샀던 샌드위치와 함께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샌드위치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처 브런치 카페를 갈까 고민도 했지만 전날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기도 했고 일정이 빠듯해서 간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숙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새벽에 물을 사러 가야 하나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비가 오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왕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김에 티포트에 페퍼민트 티를 우려서 마셨습니다. 사실 강원도니까 수돗물도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지만 얼마 전에 바이러스성 위장염에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안전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오후 일정을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짐을 챙겨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숙소에서 가까운 편이라 도보로 이동을 했어요. 카페 푸코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인데 커피업계 종사자로서 이런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카페도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 축제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관리가 꽤 잘 되고 있어서 그런지 커피 맛도 괜찮았습니다.
커피를 빠르게 마시고 여행의 핵심 목적이었던 강릉 아레나에서 열리는 커피 축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이른 점심이었는데도 찾아오신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제가 방문했던 날이 커피 축제 첫날이었는데 마침 브루어스컵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들마다 선호하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브루잉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향미를 느끼고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추출 도구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장르예요. 직접 현장에서 대회를 본 건 처음인데 저도 내년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두도 두 종 구매했는데 레드와인 프로세싱과 엘사 일렌시오 오렌지 버번이라는 원두를 골랐습니다. 둘 다 요즘 자주 마시고 있는데 설명을 길게 하기에는 영상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축제를 다 보고 기차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역 근처에 있는 비사이드 그라운드라는 카페에 잠깐 들렸습니다. 간단한 소품들을 판매하는 편집샵 느낌의 카페였어요. 여기선 비크림 커피라는 시그니처 커피를 마셨습니다. 플랫 화이트 베이스 위에 약한 점도의 크림이 올라가고 곡물 맛의 크럼블이 올라가는 음료였어요. 적당히 달아서 바깥멍을 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기 좋았네요. 갑자기 떠났지만 그래도 알차게 다녀왔던 강릉 여행이었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